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1시간의 방송 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에 대한 비중을 짧은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의 링크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시장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어떤 분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장 시장 분위기 저랑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프로그램만 기다려왔죠. 이 밸류 프로그램 결과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황, 이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646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저PBR과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현기차 또한 오늘은 3%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콘텐츠, 특히 영화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 주말에 파묘 봤어? 라는 게 하나의 인사말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파묘 시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 장 출발하고 나서도 상승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유도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실지 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줄 평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 PBR 관련주들의 실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시장 분위기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예측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네.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3월 발표가 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최종안이 6월 말까지 나오게 되고 7월 달, 즉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주회사 SK, LG나 금융사, KB금융, 완성차, 현대기아차 같은 우량주들이 쭉쭉쭉 5개월 정도의 우상향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할 법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올해 3월 초가 아닌 올해 하반기로 한 3개월 정도 좀 딜레이가 됨에 따라서 네. 3, 4개월 정도의 시기적인 딜레이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이슈들 테마가 영원히 소멸되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시기가 조금 딜레이돼서 하반기 시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조정 구간을 거쳤다가 또 저점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관점에서 어디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 지수 차트 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 부근이었던 2,675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2,800, 2,9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방 가능성을 높게 좀 열어둘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난 20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매물대에서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뒤바뀌고 좀 음봉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면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제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를 이탈했을 때 낙폭을 2,430포인트까지 한 번 더 조정 파동을 겪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이번에는 직전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왔던 2,430포인트, 그리고 2,500포인트, 그리고 2,560포인트 구간의 변곡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적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10월 말 폭락했었던 저점까지 빠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우리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2,560포인트, 2,500포인트 1차, 2차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3차 지지선 2,430포인트. 자, 물론 2,200포인트대까지 빠진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지난 1월 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차 마지노선을 2,430포인트 구간의 변곡을 지지선을 체크하시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지주회사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한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이 시장 안에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양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님과 앞서서 함께 확인해봤던 공략주 오늘 다시 한번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 확인해 볼 공략주, 일단은 저희가 나노 신소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바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월 말 정도에 함께 저희가 확인해봤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도달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해당 부근에서 그 이후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함께 A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었는데 네. 저희가 아쉽게도 공략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죠. 네,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방송 중에 제가 준비했던 가격 전략과 네. 방송 중에 가격적인 변동이 계속 실시간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기회를 이제 방송 실시간 중에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제 잘 선별을 해서 20%에서 30% 정도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에 이제 첨단 소재,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좀 아쉽게도 우리 닥터스탁 방송에서는 매수가를 간반의 차이로 주지 않고 20-30%의 상승이 나오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지난주 수요일 자리가 왜 대시세 초입이었고 왜 관심 있게 봤어야 했으며 현 시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이 2차전지 관련된 테마주로 21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94,000원 정도까지 큰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60%, 70% 가까이 선제적으로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슈와 수급을 붙여서 장대한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12만 원 가격 부근에서는 과거의 저항대 부근, 이 부근에서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 신가분들께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매수 사인을 전해드렸는데 아쉽게도 12만 초중반 가격대의 방송 시간에서의 가격을 지나고 다음 날 바로 플러스 17%가 폭등하면서 방송 중에 뭐 실시간으로 공략을 하셨거나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 관심 종목으로 좀 브리핑을 드렸을 때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20-30%의 안전한 뭐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매수가를 대기하셨던 분들께서는 12만 원 가격대를 주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좀 시세가 나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임의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자, 저는 13만 원 그리고 12만 9천 원 가격을 이제 익절선으로 잡고 자, 장대양봉 기록하고 2박 3일 동안
12만 9천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방어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가격을 우리는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 목표가를 약 16만 원 캔들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짜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로 시세 분출 이후에 이 16만 원 가격을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하고 이번에도 15만 7천 원, 15만 8천 원 부근에서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12만 9천 원 익절선 그리고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장 막판에 대시세 초입인 종목이 아니라 이제 과대낙폭인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우리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과대낙폭 이중 바닥에서 우리 모아갈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 사실 단발의 차로 저희가 함께 매수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 있지만 만약에 익절선 라인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2만 9천 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 16만 원 선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 특징되는 종목들과 이슈들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사실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과 이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에 이제 엄청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직전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 종목 설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1월 5일에 이제 노랑톡에서도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전략을 세웠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약 45만 원 정도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만 원 고점 대비 11만 원까지 마이너스 약 70% 정도의 폭락을 겪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던 중에 이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1월 5일자 기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날 플러스 6% 정도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1월 25일 그리고 2월 6일에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과거 저항대들을 돌파하고 오늘은 직전의 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약 18만 원 우리 대시세 초입 자리 기준 약 90% 가까운 폭등이 또 시세가 좀 분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안에서도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은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 등의 종목에는 오늘 대략 약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시점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자, 과거의 저항대를 한 번에 갭으로 돌파한 27만 5천 원 가격이 앞으로 동 종목의 우리 단기 지지선이자 변곡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자리에서 과거의 저항을 돌파했다면 27만 원과 27만 5천 원짜리가 동 종목의 우리 지지선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 보유자분들은 27만 원, 27만 5천 원 가격을 익절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에 27만 5천 원의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 만들어낸 저항대가 약 33만 원에서 36만 5천 원 구간이 과거에 이제 차트가 좀 잘려서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돌파하고 이탈하고 저항받으면서 33만 5천 원과 36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큰 낙폭을 확대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한해서의 목표가는 33만 원과 36만 5천 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첫 번째 특징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20%대 급등 장중에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27만 원 익절 라인만 잘 확인해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와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EM넷 종목을 두 번째 특징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치지직이라는 네이버에서 스트리밍 네. 서비스를 게시하는데 제가
12월 달인가 1월 달부터 사실 EMnet 종목은 방송에서도 노랑톡에서도 이제 대시세 초입 관심주로 좀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자,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치지직에 대한 반사이익이 부각이 됐고 뭐 아프리카 TV, 치지직 뭐 이런 쪽과 파트너십을 맺은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 테마주 형태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EMnet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 과거에 이제 대시세 초입이었던 시점 대비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월 2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 캔들 이제 대시세 초입이었던 이유는 과거에 폭락하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번 큰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이 그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죄송합니다. 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 구간대까지 한 번 더 낙폭을 확대하고 저점을 다지다가 거래량을 수반했었던 2월 2일 이 캔들을 저는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8% 정도 올랐다가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 장중 또다시 약 20% 정도의 상승이 우리 치지직 관련된 광고 대행 테마로 좀 부각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오늘 3,550원 캔들 위로 이제 대량 거래가 유입된 매수세가 유입된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3,55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단타 관점으로 이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EM넷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오전장 분석을 위해서 또 한 종목 더 받아서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오전장에 어떤 이슈와 종목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네. 더 상승하면서 반도체 광풍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쉬어갈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2월 말 3월 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미 반도체 종목이 HBM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오늘 당일 거래 대금이 5,400억 정도로 그동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HBM 관련된 그런 테마가 부각됐다가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가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관심 종목 설정과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은 대시세 초입의 관점에서 우리 차트를 보면요. 자, 대시세 초입을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종목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서의 캔들 가격인 약 17,000원 그리고 18,000원, 19,000원 저점 대비 8만 원까지 주가가 4배에서 5배 가까이 이미 선제적으로 큰 시세가 나온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매물대였던 자, 저항대였던 자, 66,000원 가격과 6만 원 가격대의 이 상단의 저항대를 장대 양봉을 수반하면서 거래량 수반 상한가로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조정받고 대략 7만 원 정도 가격선에서 동 종목은 자, 눌림목을 다지고 다시 이제 이제 조정 구간을 이겨내면서 오늘 대량 거래 수반 장중에 85,200원까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동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자, 이 종목의 오늘 시가 라인 74,000원 가격과 그리고 7만 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밑꼬리 달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 기록 캔들의 눌림목 자리 약 6만 원과 66,000원 가격에서는 2차 지지 변곡점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짧게는 7만 원, 74,000원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로 접근해서 신고가 자리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겠다. 혹은 우리 보유자분들 익절가를 7만 원, 7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 지지선 6만 원, 66,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신고가 자리를 더 노려본다. 그리고 미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단타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멈출 줄 모르는 질주와 함께 한미 반도체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00원 아래로 익절 라인 확인하시면서 이 상승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특징되는 종목들과 또 AS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문자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가 뜨면은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사실 오늘 유일하게 하한가를 간 종목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다뤄드렸던 종목이고 노랑톡에서도 전략을 대시세 초입입니다. 잡아드리고 200% 가까이 뭐 거의 3.5배 정도 약 25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오늘 고점에서 돌연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저랑 같이 대시세 초입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250%의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노보테마 주지만은 고점에서 잘못 물렸다면 3%, 5% 단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하한가의 고통과 언제 이 하한가가 풀릴지 모르는 불안한 이 폭락의 질병, 고통과 아픔을 좀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로봇 테마, 2차전지 테마, 반도체 테마가 끝물에 추격하는 게 아니라 태동되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유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제 노랑톡과 방송 중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우리 대시세 초유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세우고 싶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의대 정원 입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테마주 형태로 또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 지난주 월요일 대시세 초입이었던 우리 비상교육 종목이 약 56%, 그리고 화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IB 김형 종목 같은 경우는 28% 정도의 이제 단기 상승을 기록한 만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큰 시세를 기록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태동되는 종목들에 대한 대시세 초입 종목들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추가적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라던가 자료들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편하게 아무 때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문자 순서대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46,4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매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로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하한가로 현재 시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투자자 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딱히 특이사항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현재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테마와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광풍을 일으키는 테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점 대비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다면 단기 조정 또한 마이너스 20%, 30%, 40%, 50%, 60%, 70%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에브리봇 종목에 최근 나온 특별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악재가 이제 이슈상으로 나온 부분들은 없지만은 그동안의 주가의 형태를 봤을 때 대시세 분출 이후에 고점에서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오늘 고가, 하한가, 우리 차익 실현 장대 음봉으로 오늘 좀
이제 마음 아픈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라님 평단가가 46,4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현 시점 핵심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매도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은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뭐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저 그런 매출액과 뭐 그저 그런 영업이익을 냈을 뿐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월 16일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자, 10,000원 중반 가격 대비 주가가 3, 4배 정도 이제 폭등이 나왔고 2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더 크게 보면은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거의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의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하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고점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대기 물량이 지금 시장에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은 계속 하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최근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37,000원짜리, 과거에 37,000원 자리를 돌파하고요. 그 자리를 밑꼬리 달고 반등하면서 37,000원 저점 대비 이 밑꼬리 가격에서 57,000원까지 약 2만 원 정도, 60% 정도의 단기 상승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시세 분출 이루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브리브 종목이 이번 주 37,000원의 변곡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37,000원 찍고 반등한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우리 신라님 평단가 46,000원 수준까지 올라올 때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37,00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한다면 자, 과거의 저항대였던 자, 26,500원 자리 수준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이제 낙폭을 확대하고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26,500원 자리도 이탈한다면 다시 10,000원 중반대까지 하락 파동을 충분히 겪고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다시 리셋시키고 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로보테마주로 뭐가 들어와야지 바닥권에서 대량의 매수 물량, 매집 물량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다시 뜨거운 우리 상승 구간으로 또 진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37,000원 이탈 시 저는 비중 절반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 26,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 반등 타이밍을 활용해서 다시 37,000원 자리를 이탈한 지점부터는 37,000원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이제 대응하셔서 26,500원 반등할 때 평단가 낮추고 출구 전략 37,000원, 2차 목표가 46,000원까지 출구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종목의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했을 때 10,000원 중반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브리보. 지난주까지 굉장히 뜨거웠다가 오늘은 갑자기 수급이 차갑게 돌아서면서 장중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37,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지 체크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등 받고 다시 올라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관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CCS고요. 매수가는 4,75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선 로보테마주랑 좀 비슷한 성격일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앞서 확인해봤던 종목보다 조정폭이 크진 않거든요. 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LK99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진위 여부에 대한 그쵸. 부분들이 사실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이라 말하면 이 테마주가 폭등합니다. 네. 누군가는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주가가 폭락해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3월 달 우리 학회에서 이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대한 우리 논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최근 약 1,000원 이하 가격 그리고 저점 가격인 1,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최근 6,700원까지 6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이제 LK99가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맞아서 네. 이게 진위 여부가 진실로 드러나고 우리 뭐 MRI 찍는 비용들도 확 낮아지고 뭐 자기
뭐 부양 열차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주가가 정말 뭐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자, 동 종목의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동 실적의 20년도, 23년도의 매출액을 보면은, 자,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 3천억대인데 매출액은 200억이고요, 영업 이익은 뭐 10억 이하의 그저 그런 매출액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초전조체 테마와 이슈와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바이오 종목들 네. 임상 3상 성공할 것 같아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 종목도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 의견들이 나오고 고점에서 추세 이탈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6배, 7배가량 올라간 것에 대한 큰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동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750원짜리를 깨면 저는 다수 비중 본정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비중 5% 미만의 비중으로는,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4,200원짜리를 2차 지지선 잡고 짧게는 4,750원 평단가 대응, 그리고 2차 손절가는 우리 4,2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발표 전까지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상승을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이번에 윗꼬리 달고 계속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 6,000원과 6,700원 부근까지 단기 상승 나왔을 때 고가 매도 대응하고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 바닥권에 위치해 있거나 저점에서 이제 막 테마가 다시 부각되는 종목들, 이 밑꼬리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평단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6,7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지금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추가적인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유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네. 뭐 상한가를 3종목 이상 잡아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저녁 10시, 11시 우리 닥터스탁이 아니라 종목 상담 119 방송에서 실전 매매 공략주로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우리 네페스아크 종목이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대시세 초입이었고 우리가 30% 이상의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네페스아크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지지난주 금요일 2월 16일 금요일에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27,000원을 안 깨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시초가 이하로 물량을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를 잡았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15%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우리 네페스아크 대시세 초입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약 42%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폭등한 고점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던 종목의 대량 거래가 수반됐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어떤 종목들의 시장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는지 혼자서는 점검해 나가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이데일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 하단에 보이는 노랑톡에도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실시간 전략들을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노랑톡에서 오늘 오후 3시에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절반 정도 달려왔는데요. 벌써 6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JW 중해제약이고요. 매수가는 36,20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모아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 1%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 전해진 소식으로는 항암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반응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해당 흐름 동일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단가가 낮다면 편안하게 좀 들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보다는 중장기적인 홀딩보다는 시세 분출 시 저는 단기 저항 때 돌파 못하면 좀 매도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JW 중해제약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요. 작년 7월달, 8월달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을 때 저점 가격 24,000원에서 한두 달 만에 100%의 시세 분출 이력이 있었고요. 그 거래량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까지 한 번 더 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까지 약 38,000원 정도까지의 이제 단기 상승이 만들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이 38,000원짜리를 과거에 이탈하고 그리고 38,000원짜리를 저항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38,000원짜리를 어떻게 하면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하면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이 38,000원 그리고 36,000원의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자,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가에 대한 물음에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를 이탈했다. 그리고 그 이탈했기 때문에 그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데 그 가격대를 돌파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저항 구간으로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반대로 우리가 저점에 잡았다라고 가정하고 24,000, 25,000원의 물량을 쥐고 있다면 이 종목이 바닥이기 때문에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 시간의 평단가 그리고 38,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 저항대를 특별한 이슈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한 저항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29,000원 캔들 그리고 과거의 저점 다진 이중 바닥의 구간인 25,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25,000에서 29,000 수준의 조정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모아가겠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인 3만 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수익입니까? 20%, 30% 많게는 25,000원에서 38,000원까지 13,000원 정도 되니까요. 40% 정도의 안전한 수익을 어디서부터 바닥에서 노려볼 수 있다면은 이런 타점들을 잘 전략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8,000원까지 올랐을 때 일단은 일부 물량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삼익 THK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로봇 관련해서 일제히 다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이 일시적인 걸지 아니면 지금부터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걸지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빠졌을 때 공략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폭등한 종목들의 추격 매수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이미 고가 추격은 조금 금물이다. 저는 좀 권고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의 핵심 지지선 15,500원과 14,500원 가격을 저는 1차, 2차 지지선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저항이었던 15,000원 가격 위로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5,500원 가격 위로 고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그 캔들의 시가 라인인 15,500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기준 노보테마주로 가격을 끌어올렸던 큰 손들의 평단을 그 당일 거래했었던 그 당일 평단가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00원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과거에 윗골이 달렸던 18,000원, 이번에 18,000원 종가 라인대를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탈하면서 이제 이 양봉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 현재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 시점
밑으로 단기 지지선은 15,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14,500원짜리 이 대량 거래 터지고 이제 저점을 다졌던 캔들이 14,500원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줄였던 비중을 14,500원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단기 상승, 기술적 반등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밑으로는 우리 15,500원, 14,500원 1차, 2차 지지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위로는 자 이제 오늘 시가 라인 17,000원에서 18,000원 가격을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15,500원, 14,500원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고 본전권 매도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위 THK 종목은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다가 과거에 저항대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가 2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이 있다면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손절, 비중 조절 한번 후퇴하셨다가 우리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5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매수가까지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해당 부근에서 매도해 보시는 것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KT고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원하는데 주가가 언제 하락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저 PBR과 관련해서 2월 달에 또 큰 상승을 보였었고 오늘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면서 장중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KT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최근에 UAM과 관련돼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는데 여러 가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 뭐 KT 그룹주에서 뭐 대규모 인공지능 뭐 믿음이라는 서비스를 뭐 출시하겠다, 스타링크를 또 국내 도입하겠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뭐 당연히 통신주 뭐 기존 사업에 돈을 잘 버는 쪽은 우리 통신 쪽의 사업이지만은 앞으로는 5G 테마, 6G 테마, 스타링크 테마, 인공지능 테마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앞으로 고배당 정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에 우리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요. 자, 시행이 우리 3월 초가 아니라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는 부분은 재료 자체는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물량을 모아가겠다라는 전략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얼마에서 이 종목의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 신나님 평단가 부분까지 빠지면은 지체 없이 물량을 잘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나님이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셨던 것 같아요. 33,000원 부근. 근데 이제 35,000원 부근에 이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와 종가 라인,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2월 초에 부각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나서 37,000원짜리를 지켜주면서 42,000원까지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의 단기 지지선 저는 37,000원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37,000원을 안 깨면 보유해도 된다. 하지만 37,0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과거에 우리 37,000원짜리를 이탈했을 때 낙폭이 확대되고 37,000원을 저항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고 이번에도 37,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낙폭을 확대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이탈 안 하면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해도 된다. 하지만 이 37,000원 가격을 깬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 35,000원 그리고 32,000원 수준까지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공략,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떨어지면은 나중에 더 물량을 바닥에서 모아가기 위해서 37,000원 이탈 시 수익 실현을 관점에서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32,000원에서 35,000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이런 우상향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빠진다면 우리 32,000에서 35,000 부근까지 뺐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줄였던
물량들, 비중들을 다시 확보해 나가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7,000원 라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함께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나요? 네, 사실 오늘 종목은 네. 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과대납폭 구간에서 조금 심어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좀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우리 하나솔루션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대시세 초입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도 네.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20%, 30%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빨리 갈 종목은 아니지만은 바닥권에서 천천히 움직일 종목이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최근 만들어진 저점 부근대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태양광,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예산을 감축하겠다.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 그리고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작년 10월 달 저점 수준까지의 이중바닥 가격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천정, 쌍고점, 삼중천정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태양광 관련주로 7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7만 원 정도, 6만 8천 원, 6만 9천 원 정도까지 또 폭등했다가 현재 마이너스 65% 이상의 폭락을 겪으면서 저점을 한번 다졌고 그리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이중바닥의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대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부분은 자,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우리 차트를 보면요. 자, 코로나 터지기 전 24,000원 가격을 저항받아 왔는데 그 저항대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폭등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24,000원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면서 24,000원짜리가 7만 3천 원 정도까지 약 3배 정도의 상승이 기록이 됐는데요. 그 시작점인 2만 4천 원 가격을 기준 잡고 2만 4천 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솔루션 종목은 현재가 그리고 금일 종가 이하 가격으로 우리 바닥권에서 거의 지금 2020년도 하반기 이후에 202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약 4, 5년 만에 저점 수준까지 리셋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4, 5년 만의 저점을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보기 싫은 정말 마음을 속삭이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지난 4년, 5년 동안 매수한 주체들보다도 평단가를 더 낮게 상위 낮은 순서대로 1% 이내의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현재 과대낙폭 구간의 물량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캔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뭐 크게 3만 원 저항대를 돌파하면 지난 연말에 뭐 대략 3만 8천 원에서 4만 원 수준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 1차 목표가 3만 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에 대한 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현재 과대 낙폭 지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1차 목표가로 3만 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QR코드 통한 노란톡 입장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영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준비되어 있을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것처럼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은 또 때가 되면은 또 네.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또 특정 종목들의 시장에서 잊혀져 가다가 다시 또 새롭게 테마주로 부각되는 그 타이밍이 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어떤 종목들을 오늘 종가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는 방송 끝나고 잠시 후 3시에 노랑톡에서 오늘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외에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함께 하셔서 이제 월요일장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전략들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